지금부터 좀 정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특공대 출신이자 전국 경찰직정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민관기 경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네. 관저 앞에서의 대치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가로막고 있고 변호인단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좀 현장 속보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 못 뚫고 있는 겁니까? 안 뚫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 집행 저지를 체증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나. 체증. 네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증을 하는 단계. 다 사진 찍고 막 이러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방해를 하고 누군지. 어떻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5시간 정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그 3차 저지선에서 정문에서부터 그런 상황인데 무리하지 않고 네. 체증을 하면서 예.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검거 작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증이라는 것은 사후에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물증 확보 차원. 그렇죠. 미리 그 경호처장, 경호차장들에 대해서도 예.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으로 똑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밀고 얼마든지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밀고 들어가는 단계에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그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분리 조치해놓고 바로 이제 뚫고 네네. 들어갈 거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 그 경찰 기동대가 통로 확보를 하고 그 통로 확보가 되면 네. 우리 그 형사들이 들어가서 검거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 그 단계에 도달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나 변호인들이 계속 가로막고 있으면 이들도 지금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 이미 그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포에 돌입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체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국회의원이든 변호사든 예. 누구든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예. 진압작전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번에 1차 영장 집행 때의 상황을 보면 1차 저지선이 있었고 2차 있었고 3차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저 정문을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2차, 3차 저지선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좀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관저 정문을 언제 뚫느냐 이것도 몇 시간 뒤에 오래 걸릴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1차 때랑 비슷한 시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정문은. 정문은. 네네. 그 1차 때는 3차 관문에서 그 저항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아마 1차 저지선에서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닌가. 경호처가 네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분석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 1차 저지선을 뚫는다고 하면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이 전선의 성격이 바뀌었다. 네네. 1차 때는 오히려 이제 그 3차 저지선에서 인간 방패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주되게 막았는데. 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우리 경찰들이 한 150명,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3차 저지선에서 그렇죠. 나가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1,000명 이상의 그 검거조가 들어가고 3,000명 이상의 기동대가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그 출동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그 인력적인 면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1차 저지선에서 버스 등을 이용한 차벽을 형성해 놓고 담벼락도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좀 저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차 때와들에게 이번에는 지금 주 저지선이 정문이다 이렇게 보는 네네. 봐야 저는 되겠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정문만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아마 그 정문에서도 그 들어가겠지만 그 관저 그 쪽문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속보를 보면 네네. 그 관저 뒤가 매봉산인데 네네. 매봉산에서도 지금 그 경찰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아마 그 사방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어제 보도를 보면 지금 투입되는 경찰 병력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지금 이제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진에 들어가는 밀고 들어가면서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하는 팀이 있고 마지막으로 체포조가 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보면 그 경찰 기동대 네. 그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기동대에서는 아마 체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대치 상황은 계속 해줄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통로 확보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검거는 우리 형사들이
전적으로다가 할 것 같고요. 뭐 한 1,200명 정도 동원됐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실제로 그 지휘부에서 그 체포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체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형사들이 이제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그렇죠. 안보수사대 소속. 그러니까 어떤 체포 검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 경찰분들. 네네. 이들이 이제 주택에 이제 그 들어간 한 1,000명 정도 된다 이들이. 그렇죠. 한 1,200명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문을 뚫고 들어가면은 지금 그 김성훈 경호차장, 네.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것부터 집행을 할 것이다.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경호관들이 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막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명분 자체가 없는 거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체포 영장에 대한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들을 막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막을 수 없다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에 대한 그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시도를 할 텐데 이걸 막는 거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그렇죠.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여기서 완강한 저지라는 거 안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1차 저지선에서부터 아예 그 출입을 하지 못하게 차량 등으로 방호박을 쳤지 않나. 막상 그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네네. 관저 안으로 들어가면 예.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의 말씀이 좀 타당해 보이는 게 아까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이 오르막길 있잖아요. 정문 돌파에서 오르막길. 네. 거기에 이제 3, 3, 5 인원들이 보이는 아마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지 지금 않고 또 거의 모든 그 경호처 인력이 지금 정문 쪽 영상에는 좀 잘 잡히고 있지만 정문 쪽에 지금 딱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뭐 적극적이지 않고요. 네. 또 관망하는 듯한 자세들로 봐서는 예. 일단은 그 차량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 그다음에 그 정문 쪽에 아까는 그 지지자들로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 우리 경찰 쪽에서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화면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네네. 현장에 그랬던 김하빈 오마이뉴스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경찰이 앞에 지지자들도 지금 이제 끌어내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접 상황 통제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끌어낸 다음에는 통로 확보하고 이렇게 이제 다음 수순이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차례차례 그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박 3일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 대치한 상황에서 서로의 그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네. 그대로 대치 상황을 유지하면서 예. 대열이 흐트러질 때마다 검거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네네. 그러면 지금 저번에 이제 그 1차 때 그 위원장님의 진단에 따르면 2박 3일 걸릴 수도 있다.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는 거기에 지금 부합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5시 10분쯤에 광역수사대에서 차량이 출발을 했는데 버스가 여기에 뭐 생수를 싣고 갔다, 뭐를 싣고 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장기전을 대비한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대치 상황이 계속 그 연결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대치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할 것인지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네네네. 계속해서 그 방송 등을 통해서 그 체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네네. 방법들. 그다음에 그 관저 다른 그 외곽에서 또 들어가는 방법들 우리 수사관들이요 체포조가 이렇게 아마 체포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장기전으로 간다면 2박 3일 뭐 이렇게 네네. 장기전으로 간다면 그 장기전의 기간 대부분은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왜 정문을 못 뚫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 네, 중간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대통령 대행께서 우리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지침을 지금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호처와 그 경찰관의 서로 대립되는 양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호처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면 안 되니까 경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대통령 대행께서 좀 가래를 쳐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니까 마치 그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예. 이렇게 비춰지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최상목 대행의 입장을 보면 충돌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이 충돌이라는 것은 상호 충돌인 거잖아요.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지시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언행들이 예. 실제로 그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음. 정말 내가 강력하게 공무집행을 하면 안 되나? 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지금 체포조가 정문이 아니라 매봉산이 이런 어떤 쪽문을 통해서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그쪽을 경계는 보통 55 경비단은 이쪽에서 많이 맡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55, 33 그죠? 쪽에서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55나 33 쪽에서 지금 이제 막느냐 안 막느냐도 지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어제 뉴스에는 뭐 막지 않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그 사병들을 그 경호에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해서 논란도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국방부 쪽에서도 사병들 이번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 쪽에서 상당히 그 좀 시뮬레이션으로 지휘부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정문을 뚫는 것보다 그 매봉산의 이쪽을 통한 어떤 등산로를 통한 쪽문을 통한 진입이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빠를 수는 있지만 예. 그 공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정문으로 해서 가야지 쪽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돼요. 예, 정문이 뚫리는 순간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정문이라는 공무집행 방해를 정당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문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문에 쇠사슬을 걸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철조망 설치하고 이래 이건 별로 중요한 장애물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별로 네,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제거하자면 얼마든지 제거할 네, 수 네. 있다. 지금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속보에 따르면 관저 초수 쪽에서 사다리가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사다리를 놓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사다리를 꺼내서 초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더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영상을 보면 관저 안에서 불이 이제 환하게 켜져 있는 이런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관저 안까지 진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예. 그래도 그 대통령인데. 네. 그래서 현재 관저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관저에까지 갔는데 없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정치권 쪽에서 이제 주되게 나왔던 어떤 의혹이자 우려 가운데 하나가 거기가 이제 그 공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제 나왔던 그 뉴스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이 국방장관 공관을 숙소로 쓰고 있다는 뉴스도 이미 나왔고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그 지근거리에 다른 공관들이 있기 때문에 공관으로 이동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어떤 뭐냐면 우려성의 전망이 좀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조치를 했을 하고 거다. 있지 않을까. 경찰에서 네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그 관저 주변에 공관이 뭐 한 6, 7개 정도 있는데 네네. 이미 그 공관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들도 예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국방부 공관을 또 경호처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간다면 투입된 경찰이 나 잠깐 빠져서 예를 들어서 뭐 용변 좀 보고 올게. 밥 좀 먹고 올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 동원 인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대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교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교대가 가능하다. 네네네. 경호처 직원들은 교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국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인적 대치에 있어서 경찰이 훨씬 우월하다. 네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문을 뚫고 들어가면 네. 큰 저항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경호처 쪽에서 예를 들어서 화기를 쓴 이런 것은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지만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실제 상황으로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당사자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네. 자, 그거에 대한 경찰 대응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어제 나온 뉴스로는 네. 방탄복 착용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대비를 하고 네.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경찰이 준비한 물품 중에 수갑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만약에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해서 검거하기 위한 용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는 걸까요? 수갑은 검거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우에 네네. 따라서는 경호처 직원들도 한 명 한 명 끌어내서 수갑 채워서 다 끌고 나간다. 그렇죠. 이 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만약에 장기전으로 간다고 전제를 한다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좀 침대 축구를 하는 경향도 생기지 않을까. 아, 누워서 병원, 들어 병원 눕는다든지. 쪽으로 이송을 요구한다든가. 예. 예, 다른 문제. 그다음에 음. 그 외부에서의 그 집회 다른 모습들, 네. 좀 감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장기전으로 가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지지자들이 더 모여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관저 안에서의 그 행동들은 예. 한정이 돼 있을 테지만 예. 밖에서 지지자들의 행동들은 조금 더 과격해지고 조금 더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서 이제 기동대들이 이제 결국은 그 현장 상황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만약에 지지자들의 숫자가 막 불어난다 이래도 그러니까 그 상황 통제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경찰 기동대가 지금 3,000명 정도 투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네. 지방에서도 올려 보내야 되고요. 지방에서도. 네네. 또 형사들도 마찬가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예. 지방에서 더 올려 보내서 음. 일단 이번에는 검거 작전이 무조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차 때 비슷하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예. 그 인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경찰 지방청별로 예. 인원 비상령을 걸어서 더 필요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예.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막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좀 1차 점검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위원장님 계속 좀 저희하고 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좀 네네.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알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네. 네.